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랑 또 오너분들이 무려 18개월 넘게 정말 숨죽여서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마침내 철옹성 같았던 유럽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과연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될지 지금부터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18개월. 이 기간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네덜란드의 차량 인증 기관인 RDW가 드디어 테슬라 FSD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수많은 루머와 그 기다림에 지쳐가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이 소식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네덜란드입니다. 이번 승인이 그냥 한 나라의 결정을 넘어서 왜 1년 이상 공들인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받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승인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3월 20일에 승인이 날 걸로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RW가 서류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승인을 4월 10일로 미뤘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연기됐던 게 승인의 신뢰도를 확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통과시킨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추가 검증까지 다 거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네덜란드였을까요?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 이 나라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유럽 대륙 전체에 문을 여는 거대한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럽연합만의 아주 독특한 인증 시스템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RDW, 네덜란드 차량 인증기관의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RDW의 승인은 그냥 네덜란드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장치에 통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스터키, 만능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이에요. 일단 네덜란드가 오케이, 승인하면 RDW는 이 결과를 유럽위원회랑 27개 회원국 전체에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복잡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네덜란드의 검증 결과를 그냥 자국에서 바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칸화가 무너지면 모든 물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스터키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무려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랑 RDW는 유럽의 그 까다로운 도로 환경과 규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테스트랑 검증을 함께 진행해 온 거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건 이 압도적인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자그마치 160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제 유럽 도로주행, 4,500번이 넘는 통제된 트랙 테스트, 그리고 400개가 넘는 규제 요건을 맞추려고 제출된 수천 페이지의 문서들. 이 숫자들만 봐도 이번 승인이 결코 대충 도장만 찍어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의 승인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이 자율주행 기술한테는 정말 혹독한 시험대 같은 곳이거든요. 좁은 땅에 인구 밀도는 높고 우리나라 부산처럼 도심도로도 복잡하고 자전거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FSD가 안정적이라는 걸 제대로 입증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유럽에서 불어온 태풍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그동안 FSD 기능이 제한돼서 아쉬움이 정말 많았던 중국산 모델 Y 오너분들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은 좀 이상한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은 테슬라 마크를 달고 있는데 FSD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어디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갈렸죠. 한미 FTA 덕분에 미국 기준을 따르는 미국산 모델 S나 X는 FSD 사용이 가능했지만 유럽 기준을 따르는 중국산 모델 3나 Y는 핵심 기능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많은 오너분들이 느꼈던 그 차별감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승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럽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핑곗거리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관련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명분이 사라진 지금 우리 정부도 아니 유럽에서도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거든요.
FSD로 가는 길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명확해진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사건을 월스트리트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FSD 승인은 그냥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된 걸 넘어서 테슬라라는 회사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 자체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테슬라를 평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분기별로 차를 몇 대 팔았냐에 울고 웃는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FSD 승인 같은 이런 기술적인 이정표를 보면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AI 및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테슬라입니다. 이번 유럽 승인은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이 왜 테슬라의 본질에 더 가까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성과는 곧바로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승인과 동시에 월 99유로짜리 구독 모델이랑 7,500유로짜리 일시불 구매 옵션이 공개됐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실질적인 매출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승인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고요.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었던 유럽에서 FSD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드디어 마련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발전의 근원에는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쌓고 있는 90억 마일, 이게 약 145억 킬로미터가 넘는 실제 주행 데이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FSD를 계속 진화시키고 또 규제 기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유럽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그리는 다음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은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지금의 감독형 FSD를 넘어서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그 거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는 이제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FSD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거고 이건 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시장의 승인 절차에도 강력한 압박이자 근거가 되겠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는 100억 마일 목표 달성을 앞당길 거고 마침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의 궁극적인 비전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FSD의 글로벌 확장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운명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과연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